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버깅이 지금 제 머리가 지금 잘 안 굴러가서 다음 거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TL이라고 이미 스택이 구현이 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C++에. 그래서 비츠 std C++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쉽게 이런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정답 코드부터 보여드리면 코드를 안 했네요. 네. 네, 정답 코드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헤더 파일에서 스택을 불러와서 정의된 함수들을 사용하면 되고, 제가 이거를 구현을 하려는 게 요 목적이었는데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돼서, 요거는 제가 구현을 해서 그 딱 구현을 한 파일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압축해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스택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바로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볼게요. 스택까지 이해하셨으면 사실 뒷부분은 이제 점점 뭐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좀 쉬울 거예요. 다음 자료고 알아볼 자료 구조는 Q인데요. Q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임세빈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Q 자료 보죠? 롤 게임에서 많이 들어봤죠. 흔히 Q는 스택에서는 바닥이 있고 그 바닥에서 꺼낼 수는 없고 그 위에서 꺼내는 형식의 자율구조였어요. 근데 Q는 이렇게 앞과 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자료는 뒤도 넣을 수 있고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자료 구조가 Q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원소들을 정리하고 푸시 연산, 팝 연산을 정의하면 우리 Q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처음 들어간 게 처음 나간다 해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넣은 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해서 퍼스트 인, 베스트 아웃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연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MT 같은 연산들을 구현을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구현에서 배열을 이용을 한다면 5일의 시간 목적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준 845번은 문제만 한번 봐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만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Q에 대한 구현이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스택을 구현을 성공하셨으면 스택에서 이것저것만 변경해 보시면 쉽게 Q를 만드실 수 있어서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때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Q에서 프론트랑 백 정의만 약간 바뀐 거거든요. 근데 프론트는 이제 탑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비슷하게, 백 같은 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MT랑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추가되는 걸로는 지금 여기는 스택은 이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배열에 대해서 이 최고 높이가 어디인지만 저장해 주면 됐다면, 우리 배열 같은 경우는 이거 통째로 옮기는 연산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많이 리스트의 배열을 잡아두고 백이 어딘지, 프론트가 어딘지를 생각하시면서 구현하시면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구현한 내용은 여기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프리 과정에도
이 시간 필요하시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은 이 Q인데 이 B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Q에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죠. 근데 덱에서는 이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정의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연산들만 조금만 더 정의하면은 이렇게 양방향에서 Q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푸시랑 팝 그리고 프론트 백 MT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것과 더불어서 뭐 푸시 프론트 푸시 백으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팝 같은 경우도 팝 프론트 팝 백으로 나눠주면은 정의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덱 문제 1866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룹 가보시면 오늘 과제 문제는 과제 문제 순서대로 지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Q에서 좀 더 발전시키면 덱까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구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코드 보여드리는 걸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곧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던 STL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Q랑 덱도 STL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현하는 거는 오늘 여기서만 해보고 이런 템플릿을 문제 풀이 때는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STL 벡터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STL 벡터는 리스트 우리가 원래 쓰던 배열에서 좀 발전된 형태로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알아서 크기를 동적 할당을 해줘요. 배열인데 그래서 크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Q처럼 푸시백, 팝백 이런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MT, 사이즈, 프론트 전부 다 지원을 하고 클리어라고 이 벡터의 모든 원소를 제거해주는 기능 함수도 지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 함수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반복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포인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빈 벡터에 1이 들어가고 1, 2가 들어가고 1이 없어지고 여기 V 프론트 1, 1, 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비긴 엔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디서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C++ 이터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스택입니다. 정의하는 방법을 안 했군요. 정의하는 방법은 이 벡터라는 자료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괄호 안에 어떤 자료형의 벡터를 넣을지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롱롱으로 된 벡터를 선언하고 싶어서 벡터와 함께 괄호 LL이라고 적어줬고 이 벡터의 이름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택은 아까 정의한 함수들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택 괄호 자료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 선언해주면 됩니다. 푸시 함수, 탑 함수, 사이즈 함수, MT 함수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도 Q의 자료형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 푸시, 사이즈, 프론트, 팝, MT 기능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덱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언할 수 있고 1, 2, 뭐 팝백, 100 사이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이 STL을 이용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의 D번입니다. 문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과도도 되어 있는 문자열이 주어질 거예요. 이 과도에 쌍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쌍이 맞다면 no, 아니 쌍이 맞지 않다면 no, 쌍이 맞다면 yes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도 문자열은 어떤 특징을 가질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 어떤 두 과도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 있을 거고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스택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스택에 그리고 어떤 문자를 주어졌을 때 각각을 탐색을 할 건데요. 이게 왼쪽 과도다. 그러면 이거를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걸 이 오른쪽 과도가 나왔을 때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빼줍시다. 그러면은 이 스택이 비어있는데 팝을 하거나 이 스택이 마지막까지 데이터가 남았을 때, 즉 마지막일 때 사이즈가 1 이상이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주어진 문자열은 VPS가 아니다, 즉 균형 잡힌 문자열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까지 작업을 했을 때 이 스택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균형 잡힌 과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써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하고 덱 응용 문제가 D, E, F, G, H 까지 있고 그 뒤로 오큰수 이것도 스택 문제고요. AC 이것도 덱 문제고요. 조타는 이분 탐색입니다. 종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A부터 H까지 그리고 M부터 O까지를 지금 배우신 내용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배우러 가보시죠. 자, 다음으로 정렬 알고리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수들에 대한 무작위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 수들을 어떤 순서로 정렬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김세빈 씨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름차수. 오름차수. 그럼 오름차수로 정렬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시켜야 될까요? 숫자 비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면 되겠죠. 이런 알고리즘을 가져가 볼게요. 흔히 우리가 처음 정렬할 때 배우는 버블 솔트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배열이 있을 때 i가 이렇게 돌고 어떤 i가 돌 때 j에 대해서 이것과 이거 비교하는 식으로 정렬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은 2분의 n
곱하기 n-1 정도 스텝이 걸리니까 5n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렬에서 5n제곱은 굉장히 느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 로그 n에 정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딱 하나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병합정렬.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던 병합정렬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만약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이미 이거는 정렬된 상태라고 우리가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멈추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두 배열을 합칠 때 두 배열을 절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어떤 큰 배열. 그러면 그 나눠진 두 구간에 대해 이 병합 정렬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크기가 1이면 멈추고 크기가 2 이상이면 또 절반으로 쪼개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쪼개진 것들을 또 두 개씩 묶어서 합쳐버리면 우리는 합치는데 이 쪼개진 것들은 정렬되어 있는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 데는 5n밖에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1, 3, 7, 4, 6, 5 라는 배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보장되어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작은 거 써주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작은 거 두 개 비교해서 없애고 써주고, 없애고 써주고, 없애고 써주고, 없애고 써주고, 없애고 써주고, 이런 식으로 5n만에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게 되는 거고, 쪼갠 다음에 합치는 과정을 거치. 이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그림 이해되실까요? 이 그림으로 해보면 5짜리 배열, 크기 5짜리 배열을 2개, 3개로 쪼개고, 2개짜리 1개, 1개 쪼개고, 3개짜리 2개, 1개, 1개, 1개로 쪼개면 이 각각의 배열은 전부 다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쪼갠 다음에 다시 합쳐봅시다. 합치면 4랑 5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다음과 같은 정렬된 식이 배열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코드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 다음에 이를 합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분할 정복이라고 하고, 이 PS의 되게 기초적인 문제풀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분할, 큰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눠봅시다. 아까 분할 정복에서는, 분할 병합 정렬에서는 긴 길이의 배열을 짧은 길이의 배열로 쪼개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복,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겠죠. 해결한다는 것은 병합 정렬에서 쪼개진 배열들에 대해서 정렬 작업을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문제들을 합치면서 또 정복하고, 합치면서 정복하고, 합치면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병합 정렬이 그러면 5n제곱보다 시간이 덜 걸릴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스터 이론을 이용하면 쉽게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정화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스터 정리에 따라서 우리는 5n 로그 n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세한 증명은 1주차 강의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힙 분할 정복을 이용하지 않고 힙이라는 자율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삽입 정렬, 퀵 정렬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사실은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5n 로그 n보다 더 작아질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5n 로그 n이 제일 빠른 알고리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렬 알고리즘에도 STL이 존재합니다. 아까 이터레이터를 언제 쓰냐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sort라는 알고리즘을 그 함수를 이용하면 이 v 벡터를 정렬할 수 있는데요. 그 파라미 매개 변수도 변수의 아니 그 벡터의 시작 주소 이터레이터를 받게 되고 벡터의 끝 이터레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렬이 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정렬할 때 오름차순이라는 기준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트 함수에는 세 번째 파라미터로 코드를 안 넣었네요. 소트라는 함수는 세 번째 파라미터로 비교 함수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비교 함수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넣음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또 정의함으로써 아니면 우리 또 다른 자료형에 대한 비교 함수도 또 정의함으로써 되게 정렬 알고리즘을 아주 많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이분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자, 다음으로 이분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탐색이라는 것은 정렬된 배열에서 특정한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왜 정렬된 배열이냐? 일단 정렬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결국 모든 원소를 봐야 되니까 O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 탐색의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걸리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O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O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게 되냐? 다음 배열에 40이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절반 잘라서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이건 정렬이 돼 있으니까 이 값들은 정렬이 돼 있으니까 얘만 비교하면 이 나머지 값들이 필요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40 찾고 있는데 지금 이 값이 19보다 작대. 그러면 얘도 정렬이 돼 있으니까 다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라버리고 얘가 40보다 작으니까 다 지워버립시다. 마찬가지로 얘 자르고 여기 40 있으니까 40 맞다 라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인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길이가 계속해서 2분의 1배씩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판단하는 시간 횟수 자체가 로그 2의 n이 되기 때문에 시간 속도는 5 로그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 탐색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코드는 시간 관계상 PPT나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분 탐색도 STL로 지원이 됩니다. 바이너리 서치랑 벡터의 시작 이터레이터, 끝 이터레이터, 그리고 목표 넘버를 입력해 주게 되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분 탐색에서 더 확장해서 이런 알고리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 탐색에서는 단순히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40이라는 값보다 작은 첫 번째 원소는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크거나 같은 원소는 어디에 있을까? 또 마찬가지로 절반씩 잘라가면서 탐색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노어 바운드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서 어떤 정렬된 배열 A에 대해서 어떤 타겟보다 작지 않은 첫 번째 인덱스를 로그 n 만에 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퍼 바운드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 생각을 해보면 어떤 타겟보다 크지 않은 첫 번째 인덱스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현 방법은 여기 이론 탐색 코드랑 굉장히 흡사하게 구현이 되게 되고요. STL로도 노어 바운드가 지원이 돼서 노어 바운드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받고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C++ 문법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갑자기 뛰어서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패착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시간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강의 내용 좀 줄이고 구현 시간, 같이 구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록 PDF는 주말 중으로 완성을 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강의록 PDF와 동시에 녹화본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늦참하시거나 불참하신 분들을 위한 녹화본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3주차에는 비선형 자료 구조, 그래프, 트리, 그래프 탐색 중에서 그래프 탐색을 제외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셔서 저희 알코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